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외사 안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8곳인데 광주 전남은 6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사는데도 외사 안전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광주시 월곡동에서 외국인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불안함을 호소하며 신고한 겁니다. 고려인 마을과 산업단지가 있는 월곡동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4,000명가량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이념이 다르다 보니 소소한 일에도 언어 소통이 안 되어 언성이 높아지고 이주민들끼리도 잦은 싸움이 발생하여 월곡 1기동 선주민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월곡동처럼 외국인 밀집도가 높거나 외국인 범죄가 많은 지역들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서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거주 외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해 범죄 예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6,495명, 전남은 36,939명에 달하며 작년보다 2,500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28곳의 외사 안전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 월곡동과 비교해 거주 외국인이 광주 월곡동보다 적은 지역이 절반에 달합니다. 20년도 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희망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시도청하고 이제 모든 걸 고려봤을 때 조금 지정이 그때 안 돼서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외사 안전구역 지정이 광주 전남에도 시급합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심야 시간 광주 도심에 들깨떼가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포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광주 울림동의 한 도로 CCTV입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성인 남성 무릎 높이 정도로 보이는 크기의 개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유기됐다가 야산을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 들개들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4-5마리 단위로 돌아다니는데 많게는 10여 마리의 개들이 모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들깨떼가 출몰할 정도로 출몰 빈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 출몰하는 들깨떼에게 물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를 만나면 너무 무섭죠. 일단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고 큰 개들이기 때문에 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기가 조금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관할구청인 동구청이 포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포획 도구들을 설치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하고 오소리만 잡히고 아직은. 들깨떼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새벽 시간대 농사일을 하러 가던 한국인과 외국인 작업자들이 탄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장흥군 안양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67살 여성 A씨가 몰던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논도랑에 빠져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농번기를 맞아 농사일을 하러 가던 한국인과 외국인 작업자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천 명대를 기록하며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3,415명, 전남에서 3,2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가 4천 명대였던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로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위중증 환자 2명과 사망자 1명이 나왔고 전남에서는 위중증 환자 19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피해자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부터 광주 도심 곳곳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의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들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이 불가한 땅을 이른바 노른자 땅인 것처럼 속여 광주에서 70여 명의 피해자가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제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호남대가 글로벌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오, 문종이 아주 정확했어요. 익숙한 판소리 가락이 서툴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 강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춘향가의 인기 대목인 사랑가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베트남 호치민 기술대의 현지 강의실. 판소리로 배우는 한국어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한국 문화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 모두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판소리를 만들고 그 판소리가 다시 판소리계 소설로 남아있죠. 판소리에서 전래동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힙합 판소리까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현지 학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판소리 동안 더 내려온다 노래가 진짜 힙합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이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가 오는 2024년까지 전 세계 10개 대학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교육합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기초 한국어와 실용 한국어 문법 등 동영상 강좌 외에도 학기당 한 차례 취업과 직장 문화 등 젊은 세대가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생활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반은 27명인데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와 다른 학과 학생들도 왔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학생도 한 6명도 왔습니다. 급증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속에 한국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지역 대학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풀밭에서 주로 자라는 댕구알버섯은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여성암 세포의 생장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장성에서 4년 만에 댕구알버섯 5개가 한꺼번에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감나무 사이에 새하얀 물체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얼핏 공룡알처럼 보이는 이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버섯입니다. 둥글한 모양 때문에 눈깔 사탕을 뜻하는 댕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인공재배법이 개발되지 않아 희귀종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장성의 한 과수원에서 7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4년 만에 같은 곳에서 새로운 댕구알 버섯들이 자라났습니다. 예치기로 풀을 피고 이렇게 있었어요. 한 바퀴 쭉 피면서 오는데 뭐가 하얗게 하나가 딱 발견이 되길래 그걸 뭐하고는 기계를 멈춰놓고 보니까 예년에 18년도에 우리가 발견했던 댕구알버섯 똑같은 것이
댕괄버섯은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담양과 남원 등 전국 곳곳에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밭이나 풀밭에서 주로 서식하며 지혈과 해독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댕괄버섯에 유방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천연 물질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성균관대 약대팀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유방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좀 되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다만 독성 실험 등 관련 연구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곡성이 35.9도까지 치솟았으며 광주가 34.2도를 보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저녁에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순이 33도, 광주가 32도, 해남 31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1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0여 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서남동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2시간 동안 정전됐고 인근 주변 아파트 2개 단지에서도 30분 동안 전전이 발생해 9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수전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캐디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공을 줍던 중 연못에 빠져 숨진 50대 여성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캐디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 모기장 영화음악회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반딧불 로망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음악회에는 관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네마 천국 등 영화 6편과 천밀밀과 여인의 향기 등 유명 영화 음악 8곡이 연주됐습니다. 관객들은 모기장 안에서 옥수수와 감자 등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배달앱인 위메프호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13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배달앱 위메프호는 가맹점 7,500여 곳, 누적 거래 53만 2,700여 건을 기록해 누적 매출액 13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호의 중개수수료는 2%에 불과해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6.8에서 12.5%보다 훨씬 저렴합니다.